안녕하십니까.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. 명재법률 팀장입니다. 네, 원고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, 가압류가 무엇이냐, 가압류를 걸어도 됩니까?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. 네네. 한번 사연 읽어주시죠. 네, 사연 읽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. 제 아내가 작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연초부터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. 증거는 카카오톡 캡처를 몰래 한 것들과 모텔에서 시켜먹은 배달내역, 그리고 차 안에서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녹음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. 일단 증거는 확실하고 어느 정도 다 모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상간남한테 가압류를 걸고 싶습니다. 상간남이 돈 빼돌릴 것을 걱정하기보다 상간남 회사에 알리고 싶습니다. 월급 가압류를 걸면 회사에도 불륜 사실이 알려지겠죠? 맞나요? 그 상간남이 공무원인데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가압류를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.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. 네. 우선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히 가능할 것 같아요. 네네. 네, 지금 보면 연초부터 증거를 모으고 카카오톡 캡처도 있고, 뭐 모텔에서 시켜 먹은 거 다 있고, 그다음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이제 한 대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지 마시고, 왜냐하면 그게 통비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내지 마시고 한번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고, 네. 좀 보충해야 될 거는 그 남자 있지 않습니까? 그 상간남이 이제 우리 와이프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났다라는 거를 조금 더 입증할 내용을 좀 보충했으면 좋겠어요.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차 안에 애기 카시트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누가 봐도 우리 와이프 카톡 그 푸사는 이제 옆에 애들이랑 찍은 사진이 있다.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압류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계속 물어보시는데, 가압류는 압류의 전 단계입니다. 가짜 압류예요. 가짜 압류.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압류를 해가지고 돈을 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있기 전이니까 가압류를 하는 건데 일단은 월급 가압류를 걸 수 있죠. 그러면은 회사에서 뭐 100% 아는 건 아니에요. 그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회사가 제3 채무자가 되는 거거든요. 내가 채권자가 되고 그 상간남이 채무자가 되고, 그 다음에 그 제3 채무자인 회사, 왜냐면 회사가 그 채무자인 상간남에게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뭐 최저 임금 뭐 180몇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묶어둬라, 이런 이제 그 가압류 이제 결정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그 가압류 결정문 밑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, 사실. 뭐 누가 상간을 했습니다 이게 쓰이는 게 절대 아니라 결정문 하나만 딱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뭐 내가 돈을 빌리고 뭐 사나머니에 돈을 뭐 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안 갚고 있어가지고 뭐 사나머니에서 갑자기 제3채무자에게 월급 가압류를 했다.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가압류가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. 100% 다 아는 건 아닙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간남이 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막 그걸 넣어야죠. 투서를 막 넣어야 됩니다. 투서도 넣고 민원도 넣고 여러 가지 통로가 있거든요. 뭐 제가 딱 보니까 한 20개 정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. 뭐 그렇게 넣으면은 아마 이제 계속해서 연락이 오겠죠. 상급 기관으로부터 연락도 오기도 하고 뭐 기자들도 붙을 수도 있고,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다 알게 된다.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가압류 물어보시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, 그 월급 가압류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최저 임금 얼마 빼고 가압류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그 돈을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. 일단은 한 1,000만 원에서 2,000만 원 우리가 가압류를 치잖아요. 그러면은 한 뭐 매달 그분이 이제 월급이 200만 원이다. 그럼 우리가 압류 치킬 게 없어요. 월급이 400만 원이다. 그러면 대충 뭐 최저임금 한 해가지고 200만 원은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회사에다가 묶어두는 거예요. 그래서 회사 사장이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회사 사장이 따로 주머니에다 놔두고 이렇게 그 우리 채무자 상간남에게 지급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겁니다. 갖고 있다가 물론 1심 판결이 나면은 가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걸 땡길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다. 근데 어떻게 보면 회사 사장에게 말을 잘 하면은 미리 좀 받을 수도 있어요. 저희 또 의뢰인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. 왜냐하면은 그건 사실 잘 모르잖아요. 회사 사장이 그거를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묶여 있다 그래가지고 뭐 진짜 우리 물건처럼 내가 이 마이크를 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대외적으로는 일단 묶어둔다고 생각을 해놓고 따로 자기 돈으로 그냥 줬더라고요. 보니까 주고 나중에 이제 정산하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.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십니다. 그래서 가압류 걸렸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피고들이 뭐 생활에 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, 그래도 너무 귀찮죠. 너무 귀찮고 귀찮은 일이죠. 뭐 결정문이 또 하나
그 회사로 가게 되는 거고 회사 사장이 또 물어보는 거고 인사팀에서도 또 알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투서 넣으면은 또 이제 감사 나올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. 네. 그리고 또 웃긴 게 가압류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꼭 100% 받아들여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네네.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있거든요. 네. 피고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아냐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요. 그럴 때 더 확실한 뭐 부동산 가압류를 해라 이렇게 재판부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아니면은 부동산 가압류를 해놨으니까 너는 그 급여 가압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니까 네네. 굳이 뭐 그 기록을 남기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 상간남 집을 안다면은 집에다가 가압류 하는 것도 괜찮아요. 부동산 가압류는 그 공탁금도 굉장히 싸고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뭐 2억 3억 된다 뭐 네. 공사대금 막 수억 원 된다 이런 건 무조건 가압류 걸고 막 해야 되는데 집행을 보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 이제 상간제 소송이 있어가지고 가압류 같은 걸 하려면은 그 당연히 비용이 들죠. 이게 뭐 네. 보통 소송이랑 똑같기 때문에 소송 그 수임료의 막 절반 받기도 하는데 네네. 그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은 잘 꼬시더라고요. 네네. 그래가지고 저희가 피고 소송 할 때 보면은 본수 소송도 들어오고 가압류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네네. 근데 저는 굳이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의뢰인의 지갑을 조금 지켜드리는 역할도 네. 하죠. 저는. 네.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. 생각해보니까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또 이거 맞아. 월급 가압류 같은 거 해버리면은 웃긴 게 피고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월급 가압류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이 다 해방공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냥 공탁금 그냥 한 3천만 원 넣어버리고 그냥 그거 풀어버립니다. 네. 풀어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뭐 의도했던 그냥 뭐 매달 얼마씩 그 회사 사장이 이거를 돈을 옆에다 따로 챙겨놓고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. 네. 네,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. 한번 가압류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주장하는 그런 그 사무실이 있다면 조금 의심해봐야 된다. 네네. 네, 조금 수임료를 더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라는 네.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다음은 그 상간자 신상을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 또 은근히 많이 물어보세요. 네네. 네, 그냥 전화 오셔가지고 막 물어보시는데 네. 이와 관련된 사연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들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100%는 아니더라도 한 70%는 해결해 드리니까요. 네,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. 명재법대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